2월 22일입니다. 오늘 금요일이에요. 금요일인데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릴 부분이 비트코인 설명하기 전에 죄송합니다. 오늘 선물이 이 비트코인 쪽에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. 비트코인 쪽에 선물 시장이 있는데 선물 시장이 1252 쪽에서 그러니까 시카고 선물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CME에서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.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에요. 근데 CME 선물이 선물은 만기라는 부분이 있어요. 선물 만기가 지나면 만기 때는 전부 청산이 되기 때문에 매수자나 매도자나 전부 청산이 되기 때문에 이 만기일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. 근데 CME의 만기일은 언제냐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에요.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. 근데 다음 주에 금요일이 없네요. 2월 28일까지밖에 없어서 다음 주에 금요일이 없기 때문에 요번 주 금요일이 2월 달의 마지막 금요일이 됩니다. 요번 주 금요일이요. 오늘이요. 그래서 오늘 CME 쪽에 비트코인 선물이 만기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이 만기날은 흔히 보통 롱과 숏이 같이 상존을 해서 서로 롱은 그러니까 매수 플레이 상방 쪽으로 보고 매수, 숏은 하방 쪽으로 보고 매도를 하는 플레이인데 이 롱숏이 같이 상존을 하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밤에 원래 미국 시간으로 따져서 만기 시간이 새벽 한 5시 정도 될 거예요. 근데 그 부분이 오늘 야간에서부터는 약간의 좀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렇게 크게 떨어져 내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별로 포착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만기 그냥 무사하게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. 다만 오늘 밤에 한 10시 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다소 변동성이 조금 나올 수 있다.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점 염두에 좀 두시면은 좀 좋겠습니다. 자, 전체 비트코인 쪽의 흐름 양호하게 흘러가는 모습 잘 보여지고 있어요. 어저께 설명을 드렸듯이 아래쪽으로 좀 깊게 떨어져서 빠르게 반등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옆으로 횡보해서 움직여 나가서 시간을 좀 더 끌다가 그러고 나서 반등으로 나가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좀 더 좋겠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연하게 옆으로 횡보해서 움직여 나가면서 4,000달러 있는 자리 지지권역을 확보를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아래쪽으로는 3,850달러 3,900달러에서 3,850달러 이 이전의 물량을 매집한 흔적이 들어갔던 부분이 3,850, 3,900달러 그 다음에 3,700달러 여기에 라인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훼손만 없다 그러면 어차피 예전에 매집 들어온 부분은 좀 중기 포지션으로 잡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으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지금 흐름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.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오늘 밤에 만기가 있어서 약간의 좀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을 그럴 가능성 그 부분은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우리는 보유 포지션 그냥 그대로 좀 유지해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흐름도 지금 계속적으로
뭐 52% 아래에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흐름의 움직임은 뭐 계속적으로 역시 좀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뭐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지니까 다른 알트코인들도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또 좀 포착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다시 올리면서 알트코인들 흐름의 움직임들은 전체적으로 좀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. 모양새들을 보면은 모양새들이 거의 좀 비슷하죠.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모양새가 나오는 거 보면 비트코인이 사실은 뭐 제일 강력하게 움직여 나가는 걸로 그렇게 좀 포착이 되는 부분이고,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흐름도 최근 근래에 점점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. 리플이 약간은 조금 약하게 느껴지는,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리플이 조금 약한 모습은 좀 보여지고는 있지만, 그래도 뭐 저는 리플을 제일 좋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변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. 그리고 최근 근래에 뭐 이오스가 위쪽으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, 일단 뭐 다른 쪽은 일단 나중에 좀 신경 쓰기로 하고,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제일 먼저 중점, 그 다음에 어떤 상대적으로 가치를 지금 현재 내포를 하고 있는 XRP, 리플 이쪽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얘네는 지금 현재 송금 시스템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, 송금 토큰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를 내포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다른 쪽은 아직까지는 가치를 내포하는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기축통화 역할을 해주는 비트코인, 그 다음에 리플 이쪽을 우선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자, 리플 쪽의 흐름을 잠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업비트 기준에서 업비트 차트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인데, 지금 여기 300일 이동평균선이에요. 이 빨간색 선이 300일 이동평균선. 3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. 그러니까 장기선으로 보통 볼 때, 장기선을 볼 때 3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, 또 때에 따라서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장기선으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300일 이동평균선이 좀 더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좀 더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300일 이동평균선에 신뢰도를 조금 더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리플이 지금 300일 이동평균선에 완전히 안착하지는 못하고 있어요. 안착하지는 못하고 있는데, 캔들의 흐름을 지금 보면 캔들은 지금 350원이 있는 자리는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는 지금 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 측면으로 봐서도 요 350원이 있는 자리는 뭐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좀 지켜내지 않을까,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해보고 있는 부분이고요. 요 300일 이동평균선 있는 자리 완전히 돌파를 치고 가면서 저 위쪽으로 쭉 한번 치고 나가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, 비트코인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른 알트코인들이 한번 자세 잡고 쫙 한번 움직여 나갈 수 있을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의 어떤 움직임들은 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뉴스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뭐 딱히 뭐 그렇게 아주 강력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크게 좀 두 가지 부분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. 지금 핫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, 핫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ETF에 대한 승인, 이 부분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제일 핫 이슈로 작용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ETF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규모 대형 자금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자금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유입 때문에 ETF 승인이 1차적으로 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나스닥 시장을 같이
더불어서 지금 보고 있어요. 더불어서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을 해서 움직여 나가려 그러면 아무래도 나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좋다 이거거든요. 그래서 이 나스닥 시장 어차피 이 암호화폐 쪽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스닥 시장과 좀 연계관계가 발생이 돼. 지금은 아직 그렇게 밀접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밀접도가 좀 생길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일단 좀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뭐 오늘도 제가 아침에 좀 기사도 보고 뭐 좀 했는데 뭐 특별한 어떤 한 이슈로 보이는 부분은 일단은 좀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요런 부분, 요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. 요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겠어요.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최근 근래에 아직도 암호화폐 쪽에서 다단계 쪽으로 해서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이게 보면은 어디 뭐 코인을 뭐 개발을 했다 아니면 아주 저가 코인 가지고 너한테만 싸게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파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부분이 거의 다단계 형식으로 해서 사기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나 몰라라 배째 놓고 그냥 확 도망가 버리면 투자한 금액을 다 날릴 수밖에 없어요.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래소도 제가 계속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거래소 큰 데를 좀 이용하시면 좀 좋겠어요. 거래소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서 뭐 외국 코인을 거래하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외국에다가 거래소 개설을 해갖고 뭐 대표적인 게 뭐 크립토피아나 아니면 뭐 저쪽 요빗이나 코인 익스체인지 뭐 기타 등등 저가 코인 거래할 수 있는데 뭐 러시아 쪽도 있고 뭐 저 뉴질랜드에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저는 제일 좋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그 업비트를 제일 좋게 평가하고 있거든요. 업비트나 아니면은 빗썸이나 이쪽 거래하시면은 좀 좋겠고 그 다음에 거래소 쪽 정 안 되면 뭐 코인원 같은데 그 정도라도 그 정도 선에서만 거래를 해야지 어디 뭐 이상한 거래소에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코인들 갖다가 열거해갖고 여기서 거래하고 이러면 이 거래소 그냥 싹 없어져 버리면 그냥 다 도로아미 타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. 내 코인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좀 두신다 그러면 여기 뭐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은 큰 거래소 그 다음에 아까 저기 그 시가총액 쫙 나와 있는 데 있잖아요. 시가총액 쫙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시가총액 한 12 정도 안에서 1차적으로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없어서 아직도 이쪽 암호화폐 쪽에서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발 좀 사기 좀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서 다단계 쪽이나 아니면 은밀하게 다가오는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런 거는 믿지 마시고 그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거래소 그 다음에 코인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으로 코인을 거래하신다 그러면 지금 뭐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보다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주말인데 요번 주말 좀 변동성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 그래서 뭐 특별히 바뀔 거 없고 그렇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단타치고 춤추고 다니지 않을 거니까 그냥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녹화 방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